그러면 이 검사와 상담은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그 컨설팅 신청 절차하고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음. 검사를 학부모가 신청을 하고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 신청서 양식이 학부모님께 발송이 될 거예요, 네. 이메일로. 네. 그걸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겠죠. 음.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행학습 정도라든지 혹은 또 이제 학습 상황들 현재 네. 학원은 어떻게 다니고 있고 네. 자습 시간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음.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좀 적어 네.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입시에서의 원하는 목표가 어디냐, 음. 그리고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냐, 네. 자사고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질문으로 들어있는 건 아닌데 네. 학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그 부분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이제 요렇게 신청서가 이제 오고 나면은 당연히 검사 신청 시에 예약된 날짜와 시간이 있겠죠. 네.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게 되면은 그 검사 시행을 이제 연구원하고 같이 두세 네. 시간 같이 앉아서 1대1로 하게 됩니다. 아, 두세 시간이요? 네. 네. 이 학생 따라서 이제 뭐 2시간 소요되는 학생도 있고요. 그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대1로 검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형 검사고 네. 안에 이제 검사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걸 읽어 나가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질문거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음. 뭘 의미하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답을 요구를 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에 같이 이제 배석하고 있는 검사 담당자가 답변을 세세하게 다 해줍니다. 음. 그런 이제 검사 담당자는 저일 수도 있고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개별 리포트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네. 뒤따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리포트 작성이 끝나고 나면 상담 시간이 정해지겠죠. 네. 상담은 보통 이제 학생이 1차 상담 때 와도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학부모님들만 이제 참석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제 왜죠? 약간 이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내밀한 얘기들까지 전부 검사에다 쏟아낸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저희는 가감 없이 다 분석을 한 거고 네. 그 특징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뭐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이 좀 어떤 그 완곡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약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학생이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 음. 입장에서 좀 네. 들을 필요가 없는 정보들도 그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민감한 그런 내용이 나올 네, 수도 있죠. 자기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학부모님 상담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을 개별적으로 제가 만납니다. 음. 뭐 제가 만날 수도 상담자가 만나겠죠. 네. 저도 상담자 중에 한 명이니까 만나서 그 학생의 검사에서 파악된 학생의 이제 특징과 실제로 만나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또 매칭을 해서 네. 또 이제 학생하고 얘기를 나누죠.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한테 이제 필요한 조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조처를 네. 해라라고 이제 저희가 처방을 내리죠. 보통 음. 처방을 내릴 때는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가 네. 조력을 하는 거잖아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과제나 네. 혹은 또 문제점이나 이런 음.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음.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씩 걸리겠죠. 네. 그래도 뭐 그렇죠. 학생하고 만나는 기간이 그래서 뭐한 번인 학생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나면서 학생이 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끔 좀 뒤에 후속 관리를 하는 과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끝나고 우선 1차 학부모 상담이 진행이 되고 네, 학부모 상담까지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에 학생까지 만나서 네, 학생의 이제 그런 뭐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상담이 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일정 기간까지 관리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 맵스 검사는 네. 이제 입시와도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시에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입시와 가장 크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의 학생이에요. 네. 이 독립적인 성향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그건 단지 그 참고 사항일 뿐이고 음.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내 길을 정한다. 내 네. 공부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공부하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서울대라도 의대라도 이런 음. 생각. 그게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정보나 혹은 또 특정한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네. 독립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의 방향성, 판단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타입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반대가 이제 의존적인 학생이겠죠. 네. 이런 예를 가장 간단하게 요 두 가지 카테고라이션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교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아, 예를 이 두 들어서 가지만으로도 고교 그쵸. 선택이 예를 들어서 가능한가요? 의존형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런 어 상황이나 정보에 자기 스스로가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을 느끼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학력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음. 판단이 되면 자사특목고를 가라고 하죠. 음. 자사특목에 가면 성공적인 사례들이 눈에 띄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근데 음. 독립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굳이 뭐 그런 학교들에 갈 이유가 없죠. 음. 어디를 가든 자기 스스로 길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가장 간단한 사례라고 일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입시와의 연관성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교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제 이 학생의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진단이 가능합니다. 음. 뭐 저희가 대치동 학생들 혹은 또 이제 강남권 학생 하다못해 이제 이 그 서울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검사를 해 보면 네. 지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 뭐냐면 이 고등학교 가면 이 수학과 역량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거의 수학과학에 매몰돼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죠. 네.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죠.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제가 네. 검사를 하나 분석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 학생은 제가 그 학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친구는 이 수학과 이외에 다른 영역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가질 만한 학생이에요. 음.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 문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에. 네, 사회과학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 경제학, 뭐 네. 경영학, 뭐 정치 외교나 뭐 아무튼 이제 그 수학과학 이외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쪼끔씩 접해 나가면은 거기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도 느끼고 의욕을 보이면서 공부를 할 학생 같아요. 네. 학력 수준은 아주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고에 가면은 아주 상위권에 갈 만한 학력 수준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학생이 지금 학습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음. '왜 내가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지금 검사 결과로 드러나는 분석은 그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으로 뭐 처방으로 가지고 온 게 지금 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끔 하는 네. 그런 지원은 해 주되 네. 너무 앞에서 이 뭐 강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부모가 바라는 음. 방향으로.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의외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많죠. 음. 그렇겠네요. 이게 뭐 학교 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랑 직결되니까 네. 예, 요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진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우선 중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입시가 이제 고교 선택인데, 네. 고교 선택에서도 우선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우선 좋은 학교 네.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 관해서 또 정말 뭐 치열한 좋은 학교를 뭐 자사고를 전국 자사고를 갔는데, 네. 거기서도 경쟁을 싫어하는 학업 능력은 뛰어나지만 경쟁을 싫어하는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평화주의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사고에 진학했다가 네.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음. 다른 학교로 뭐 전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자퇴를 해서 뭐 네. 이제 혼자 공부를 한다던가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많죠. 네. 예. 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본인의 성향을 네. 잘 파악하면 고교 선택에서도 굉장히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더 뎁스 연구소잖아요. 네. 근데 이 검사만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뭐또 다른 일도 하나요? 이쪽에서? 연구소라는 뭔가 거창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떨 것 네. 같아요? 아니,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네. 우선 이제 이 맵스 검사에 대해서만 네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음, 연구소? 그냥 검사소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구소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뭔가 또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연구를 하죠, 당연히. 네. 연구를 하니까 네. 연구소겠죠. 네. 예. 학술적인 연구를 하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세미나가 일단 세미나도 세미나가 학술 진행하세요? 세미나가 네. 돌아가고 있고요. 네.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심리학, 음. 뭐 심리학 중에서도 학습 심리 쪽으로 네. 좀 많은 그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 네. 학습 상담학과 관련된 세미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음.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얼마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들이 없는데 네. 저희 이제 검사가 계속 결과들이 분석이 되고 그게 축적이 되면 그걸로 이제 또 논문이 나가겠죠. 논문 작성까지. 논문도 써서 퍼블리싱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사들이 많이 필요가 지금 맵스 검사는 이제 학생 대상의 검사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네. 중3 대상으로 한 검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검사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심리 검사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학부모 검사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 검사지도 이제 네, 지금 만들 만들고 계신 계획이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성 검사,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을 위한 검사들도 네.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검사 제작하는 업무들도 이게 음. 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검사를 개발하는 그런 여기에 연구 영역이죠. 네. 여기 주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요. 제가 유튜브 어제 들어가 봤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 네, 그 설명란에 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소장님이 또 거기에 많은 정보를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많은 정보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학술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이 네. 통상적으로는 그 학계에서만 통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어떤 학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그런 학계가 있나요? 팀장님? 별로 없죠. 학계 전무하죠. 그거는 이제 그 학계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제 다 관심을 알고 있는.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여기는 어쨌든 이제 사설 연구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적인 혹은 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공적인 제도권 내에 있는 그 네. 학술적인 그 연구소하고는 좀 다르게 네. 저희는 이제 이런 학술적인 성과를 좀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개 간담회라든지 네. 학습법과 관련된 이제 인터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또 이제 그 어떤 자료들로 이제 자료화시켜서 네. 배포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듣다 보니 뭐 우선 학생 검사 자체도 두세 시간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검사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개별 한 학생당 거의 뭐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학술 세미나, 네. 논문, 네. 뭐 그다음에 개별 뭐 이제 자료 배부까지 하면 일이 엄청나게 많으시겠네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못하죠, 본 사람은. 근데 또 안에 이제 구성원들도 많고 네. 그 구성원들이 이제 분담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업무들까지는 네.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맵스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학생들 중에 뭐 아까 뭐 소장님이 한 학생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예, 예. 뭐 추가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학생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네. A타입 검사를 이제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 검사를 받고 이 학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학생의 역량이 이제 뛰어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네. 정서적인 특징도 굉장히 이제 좀 단단하다. 그런 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죠. 네. 자기 객관화도 잘 돼 있는 학생이에요. 네. 메타인지도 높은 학생인데, 이해 능력도 높고, 학습 전략과 관련된 특징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동기 수준도 높은 학생이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이 학생이 굉장히 지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음, 딱 하나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강남권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검사를 해보면 네. 동기화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학습을 잘 수행할 만한 그런 모든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이런 학생들이 이제 대체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습 부담을 음, 떠안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이제 네.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흥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되게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학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을 그 어머님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신께서 계속 학생의 이제 학습 방향을 쭉 끌고 가면서 계획을 다 짜주고 학원도 다 음, 정해주고 해왔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좀 지금 학생한테 좀 자율적인 선택을 줘야 되겠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어떤 검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준 곳이 없었는데 네. 뭐 뛰어나다,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네. 이런 지적을 해준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검사다라고 해서 네. 주변에 많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또 이제 B타입 검사까지 받으러 왔었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검사가 네.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검사 제작 과정에서 이게 학술적인 그런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네. 그건 당연히 그건 신뢰성이나 타당성과 관련된 이 수치화된 통계 분석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증이 되더라도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이 타당성 중에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식의 인식이 없다면은 아무리 통계적으로 아주 적합도가 높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사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네. 찾기 때문에. 네.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됐구나. 이 아, 검사가 되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었죠. 선생님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네. 저 그러니까요. 연구실에 네. 있는 그 구성원들이 네. 그 학생 검사를 하고 나서 네. 되게 좀 고양이 됐던 어, 분위기가 고양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에 그런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겠죠. 네. 많은데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 보통 지쳐 있잖아요. 네. 지쳐 있으면은 나 몰라라 하고 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음, 이 동기화가 되지 않잖아요.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네. 근데 그런 학생들 특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이제 정서 조절이라든지 아, 혹은 또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수준이 네. 매우 높아요. 아,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자기가 인식은 하지는 않겠지만 알아요. 스스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거를 알고 조절할 있어요. 수 그래서 있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견딥니다.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이. 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상황을 헤쳐나가죠. 아, 아마 그런 학생들이 이제 중 1, 2, 3 과정에서 대부분 여기 들어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좀 다른 길로 이제 좀 음, 비정상적인 네. 학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튀는 네.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상황을 개선시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그런 학생들도 아마 제가 관찰은 못했겠지만 꽤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음,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희 검사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질문이 네, 지금 선생님께서 뭐 일 예로 들어 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고민은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 사례들 몇 개를 좀 더 소장님 해서 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뭐 학부모님이나 네. 학생 이 맵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의식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교육이 음, 이제 대학 입시하고 거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그 방향성을 설정을 못하니까 선행 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할지도 막막하고, 네. 그리고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하고 이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일단은 가장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유형은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음,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오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그 학생이 답변한 바를 이제 내밀하게 그 학부모들이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음, 이제 학부모한테도 노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노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좀 학생하고 이제 음, 갈등 상황이 있는 학부모들이 좀 그런 이런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또 꽤 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영재교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네. 혹은 또 이제 과학고를 가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이 학생이 선행학습은 안 돼 있지만 네. 선행학습이 잘 돼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음, 선행학습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려면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인 잠재력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학습 기저 능력으로 드러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또 B타입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예. 뭐, 단순 뭐, 영재고, 과학고뿐만 아니라도, 뭐, 일반고를 선택하냐, 아니면 자사고를 선택하냐, 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예.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뭐, 고교 선택, 네. 그 선택 전에 우선 성향 파악을 먼저 할 네. 수 있는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학습 관련해서 부모님과 뭔가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라든지 뭐, 아니면 학습 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네, 않는다라는 그런 좀 음, 불협화음이 나는 학생들이죠. 네, 그런 이런 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진단이 네, 그게 주요 목적이죠. 저희 네. 검사에. 그다음에 현재 예. 목표가 불분명한 또 학생들, 예. 그 네, 학생들의 어떤 목표 의식을 이제 좀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처가 필요한가 네.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음, 있죠.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요. 네. 예전처럼 이제 뭐 무작정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뭐 예. 능사가 아니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뭐 정확하게 나의 목표, 예. 그다음 뭐또 학생의 예. 개별적인 학습 성향, 예. 그다음 또 학습 능력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에 맞춤으로 이제 맞춤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제 뭐 효과적이고 뭐 좋은 공부 방법이자 학생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뭐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좀 야구를 생각을 많이 해요. 야구요. 예, 음. 제 야구 좋아하거든요. 네. 야구가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82년도. 그쵸, 네. 82년도에. 네. 보셨어요? 프로야구. 아니요. 저는 82년부터 야구를 봤습니다. 야구를 네. 봤는데. 아,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 82년 이전부터도 야구는 있었죠. 네. 저 고교 아마추어 야구도 야구는 많이 있었죠. 보고 네. 했는데, 이 야구가 이제 점점, 이 축구도 마찬가지고, 네. 스포츠가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를 하면서 네. 그 안에 이제 선수 개별적인 어떤 동선이라든지 음. 뭐 배팅 습관이라든지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달리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지컬을 어떻게 길러 나가야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 전부 데이터화 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과학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열심히 식으로. 그냥 네. 옛날에는 운동도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것도 공부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직까지는 운동만큼 이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현상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덜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학습과 관련된 그런 네. 특징들을 수치화하는 작업이. 네. 이것도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발달을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혹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수치화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성민 소장님 모시고요. 더 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더 뎁스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유튜브, 블로그를 저희가 이제 설명란에 이제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브,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많이 얻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화번호, 더 뎁스 이제 상담실 전화번호도 남겨 놓을 테니까요.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셔서 이제 이쪽에서 주시는 자료 이런 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